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반기 앞두고서는 이제 새 컬렉션들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뭐 런웨이도 있고 그냥 뭐 룩북으로 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맨스웨어 위주로 하는 거죠? 주로 맨즈웨어죠. 우리는 여성복 잘 모르니까. 그리고 네. 지금이 남성복 시즌이고. 네,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브랜드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좀 이제 관심 깊게 봤었던 이제 레코즈라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와 그리고 나이키가 이제 제휴해가지고 만든 어떤 이거를 정식 의류 컬렉션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코즈라는 브랜드는 이제 우리가 뭐 업사이클링이라는 좋은 말로 부르는 이제 그런 재활용을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제 나이키의 이제 잘 안 팔리는 의류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감각으로 다 뜯어가지고서는 이제 옷을 다시 만든 그런 컬렉션을 공개하고 지금 저기 강남 쪽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고 이게 투어를 돕니다. 그래서 뭐 이태원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국 투어가 아니고 서울 투어인가 봐요. 서울 투어예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이제 업사이클링, 뭐 사실 리사이클링인데 뭐가 업사이클링이야. 아무튼 뭐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은 그냥 거기에다 자의적인 리사이클링해서 밸류를 높였다 이런 그냥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재활용이지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이제 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가 추구해야 되는 도덕적 가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그거들 대외적인 이제 이미지 브랜딩에 있어가지고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이키도 이런 거를 시도했고 그 협업의 대상이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브랜드인 리코드라는 곳이라는 점이 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옷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저는 이렇게 뭔가 이제 좀 누덕스 안 좋아하죠? 누덕누덕한 거 그런 거 잘 안 좋아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보기에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뭐 실제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수요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 저런 이렇게 나름 이게 되게 복잡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되게 높은 가치를 줍니다. 이 협업은 원래 올해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하려고 했던 나이키 우먼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던 협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그 협업들이 그 캠페인 자체가 다 무산되면서 이 협업만 남아서 협업만 따로 이렇게 약간 개별적인 캠페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조인희 여사님이 이렇게 계속 여사라니요?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우리 방송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 양반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온갖 곳에서 이분의 그 룩들을 브랜드에서 볼 수가 있고 근데 레코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사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이 코오롱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코오롱이 하는 거. 네, 그리고 저기 어디야 한남동 가면은 매장 이렇게 카페랑 같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솝도 들어가 있고 그 시리즈 안에 있죠. 네, 이제 코오롱 것들 이제 같이 다 코롱 있고 것들? 코롱 것들 굉장히 미안하시네요. 그냥 한국어를 얘기한 거죠. 역시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네,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걸 보고 옷이 예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든 리사이클링이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뭔가 착한 기업? 그런 느낌들의 뭔가의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들이 제가 봤을 때 물론 임의로 재단하는 거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말하자면 쿨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브랜드 이꼴 너무 착하기만 해가지고 입고 싶거나 매력을 느끼지 않는 옷들이나 브랜드들도 사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브랜드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 프라이트에 잘 된 건 착한데 섹시해서인 것 같아요. 쿨한 느낌이 있잖아요. 쿨한 느낌. 되게 스마트하고. 근데 이 컬렉션은 저는 그냥 나이키에서 나왔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NSW에서 나오면 딱 맞을 거예요. 그만큼 잘한다는 거지 사실.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한 착장당 한 벌씩밖에 못 만드는 그런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컬렉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업사이클링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기업들이 가야 되는 방향, 이제 기업이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그 영향력, 가치. 영향력,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런 거에서 그런 일환에서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인식이 더 좋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코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그 업사이클링 브랜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코오롱 재고들 가지고 옷 만드는 브랜드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더 이게 좋네. 일환 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옷을 그렇게 만들어요.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죠. 그 코롱에서 만드는 예전에 만들어놨는 재고 원단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도 업사이클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종류로 시작한 브랜드이고 실제로 그 한남동 매장이나 레코드를 파는 곳에 가서 옷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해체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옷들을 조금 뭔가 구조들을 재밌게 변형하긴 했는데 그게 디자인 그러니까 그 재활용한 의류들 그러니까 재고 의류 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보여주기에 제일 적합한 방식을 이기 때문에 취한 것도 있는데 은근히 그 되게 평범한 옷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레코드 말고는 이렇게 기업이 하는 뭐 리사이클링 브랜드들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걸 보면 사실 쉬운 길은 아닌 거죠. 왜냐면 코롱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원단으로 많이 하는 업체니까. 그 사실 그 작은 브랜드들은 몇 개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뭐 그쵸, 메아리라는 개인적으로. 브랜드도 있었고 우리 청취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쵸. 빈티지로 사람 막 있지. 하시는 분 네. 계시고. 뭐 해외에는 뭐 로마넬리나 뭐 클로스 서전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있죠. 토로마넬리가 사실 그 나이키 콜라보레이션으로 정말 뭐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업에서 이거를 못하는 거는 이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안 되니까. 돈이 그렇지. 안 되니까. 왜냐면 더 쉬운 방법이 너무나 있는데. 맞습니다. 왜 뭐 옷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냥 원단으로 만드는 게 한 10,000배 쉽지 이미 있는 옷을 뜯어갖고 만드는 거는 그건 그건 되게 고민을 어려워요. 오지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개인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손으로밖에 못 하고. 그렇죠. 이니 씨 밥 먹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갑자기? 이니 씨랑 밥 제가 밥을 한번 살릴 밥 수 드십시오. 있어가지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컬렉션이 있었고 저는 이거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거 전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심심하신 분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대요. 네, 근데 온라인 라이브 워크숍이란 걸 또 해가지고 좋네. 류준열 배우랑 같이 나이키닷컴을 통해 100명 참가 신청을 받고 못 입는 스웨트셔츠를 업사이클링하는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아하. 그걸 이제 줌으로 앱 그 라이브 가르쳐 주는 거군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이제 하는지. 뭐 패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니 왜 뜬금없이 여기 모델도 아닌데 류준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코롱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류준열 씨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얘가 이 사람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패션 아이콘이기도 한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니고 본인이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플라스틱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배출할 수 있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이라든지 여기 있는 생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로로 갑자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로에 뭐 점진적으로 시도하겠다. 하겠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지키긴 어렵지만 사실 여기도 플라스틱 천지긴 하지만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물병을 그래서 플라스틱 사가지고 왕이죠. 플라스틱 그래서 제목이죠. 물병 사가지고 그 이제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사실 생수를 한 달 동안 안 시켜 먹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밥은 어쩔 수 없이 가끔 시켜 먹는데 시켜 먹을 때도 점심 먹고 이럴 때 좀 고민하거든요. 요새는 그 케밥 같은 종류를 시켜요. 개밥이요? 케밥. 케밥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 종이로 그냥 끝나는 걸 좀 시켜보고. 네. 근데 류준열 원래 나이키 완전 나이키 사이드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행사하면 유준열 말고 우리를 불러야지 이제. 어? 패널로 이제 우리가 나가갖고 우선 털어줘. 우선 그 뭐지
분리수거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성우 형은 진짜 분리수거 빡세게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유 맞췄자. 우리 좀 쓰시라. 이렇게. 팀킬?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약간 그 아까 그 원피스 사건에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그 레코드 나이키랑 서페라랑 협업해가지고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허위 정보를 허위 정보를 진지하게 막 포스터도 만들고 인스타에 다 올리고 각자 그래서 뭐 참가비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집받고. 그래서 뭐 그날 근데 안 하는 거지. 이게 좀 멋진 거지. 네, 조이팔이 되고자 합니다. 저 나이키 좋아요 진짜.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다음 컬렉션 갈게요. 네. 버렸다. 다음은 이제 진짜 남성복 컬렉션들을 조금 얘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몇 개의 컬렉션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런웨이 오프라인 컬렉션은 다 중단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컬렉션을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 이제 이거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룩북 찍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 그러니까 그냥 룩북 찍는 건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식은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기 그 이제 파리 남성복 컬렉션이 보통 6월에 열리잖아요. 6월에 이제 끝났어요. 남성복 그 컬렉션은. 근데 그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울이든 도쿄든 뭐 파리든 어디든 컬렉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하루에 뭐 몇 시 해가지고 컬렉션들을 오프라인에서 각 스팟에서 진행을 하고 뭐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일반적으로 다 와서 그렇죠? 보고 근데 지금 거기서 와서 보는 게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리 컬렉션 남성복 컬렉션을 주관하는 웹사이트에서 그 시간에 그거를 트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초대는 안 하고 사람들을 그냥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비테이션도 존재는 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인비테이션. 그러고 이제 관계자들이 그때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줌 같은 데로 들어가서 보나 보네. 혹은 뭐 보그런웨이나 그런 이제 컬렉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뿌려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컬렉션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또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진들이 사실 무슨 연합뉴스 이런 데서 소스 공급하듯이 그렇죠.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각자 만든 거지. 그 컬렉션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우영미 선생님을 이제 이거 이후에 오랜만에 뵙고 그냥 사담을 좀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컬렉션을 할까가 브랜드들한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걸 차치하고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냥 런웨이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룩북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거 이도저도 아닌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프라다가 그거를 굉장히 잘했고 지난번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파리 이제 의상 조합에서도 가이드가 딱히 없었대요. 자유롭게 해라. 그래야죠. 그러고 근데 대신 이제 날짜는 선택을 하는 거야. 기존에 하듯이 시간도. 그래서 매번 토요일에 컬렉션을 우영미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월요일 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꼭 주말 아니어도 많이 올 수 있겠죠. 런웨이는 한 거네요? 런웨이를 한 게 아니고 저기 찍은 그래서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 시간. 공개를 하는 시각을 정해놓는다는 공개하는 시간만? 오피셜한 스케줄표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차례차례 브랜드들이 공개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온라인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퍼진다는 거죠. 그럼 준지부터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하라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랄까 그냥 컬렉션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굉장히 초록 괴물이네요. 그 국방색인데 조금 뭐랄까 예쁜 좀 초록색에 가까운 국방색하고 네이비하고 좀 컬러 톤이 좀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파란색도 나오고 그 일반 이거 죽이네. 이거 좋다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정혁준 실장님이랑 뭐 인터뷰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밀리터리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군, 뭐 공군, 육군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 특징 올 제가 볼 때는 올 착장이 원톤이다, 원칼라다. 거의 대부분 아닌 것도 컬렉션이 있긴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네, 그렇긴 하네요. 네이비면 컬러링을 네이비로 좀 쭉 맞춘, 맞추고 네. 초록이면 초록으로 쭉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8번 룩 같은 거 그러니까 보면은 또 유니폼 같이 이 느껴지게. 트렌치 코트가 또 준지의 시그니처잖아요. 근데 시그니처에 이 플라이트 재킷, 공군 재킷에 디테일을 넣네요. 이그 파일럿 재킷이라고 보통 하죠. 네. 네, 그 디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넣기도 하고 아플리케죠. 또 어떤 아주 커다란 점프수트인데 이런 카고 팬츠에 달려있는 또 포켓들을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사실 스트 한번 꼭 네. 성공하고 말 거야. 요런 그 벨트, 배낭 벨트 같은 게 옷에 달려. 배낭의 백팩의 디테일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공군 그 저기 뭐야 저게 저걸 낙하산. 갖다가 낙하산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준지에서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라슈트에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을 넣기도 하고 예쁩니다. 네. 하나의 특징은 그 여성복들을 준지가 이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컬렉션은 말하자면 남성복, 여성복 같이 선보였다. 예. 그래서 21번 룩처럼 이게 죽이네요. 시폰으로 오간자. 된이 오간자.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그 주름이 들어간 원피스를 선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뭐 컬렉션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 컬렉션 보고 좀 드는 생각은 역시 준지는 그 한 컬렉션을 일관적인 느낌으로 구성할 때 이 컬렉션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브랜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그 오버사이즈 스펙인 거는 계속 유지하는데 바지 핏이 좀 바뀌었어요. 이 준지 선생님이 옛날에 론 커스텀 때도 굉장히 밀었던 통바지 스타일 그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거가 조금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4번 룩처럼 여성이 입은 좀 이거 그 야상. 장교 재킷 같은 거랑 M65 뭐 M65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이게 스커트예요. 그러니까요. 치노 그러니까 카고 팬츠를 스커트처럼 만들었는데 아주 맥시한 느낌으로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최근에 준지에 대한 평이 엄청 안 좋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제 프린팅이 한참 막 카니스트가 입고 리안나 입고 하면서 엄청 잘 되면서 그런 유행들 왜냐면 매출 나오니까 쫙쫙 따라가고 하면서 그게 또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났는데 계속 진행되고 하면서 그냥 패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준지 갔어 막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들 하고는 그랬는데 이번 컬렉션에서 완전히 그냥 다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지금 룩이 보면요, 오버사이즈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라인이 슬림해진 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여성복 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네. 실루엣에 드러나는데도 좀 그런 느낌들이 있고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이 다 이뻐요. 이게 죽이네. 이게. 이거 완전 풍선 갖고 좋네요. 이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잠바가 막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커가지고. 27번, 28번 룩. 엄청 커다란 MA1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저는 발렌시아가 같은 발렌시아가 같은 60년대 느낌이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 닥터 실루엣들의 소닉에 나오는 에그맨 박사가 떠오르는 그 색깔도 그렇고 사실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뭔가 여성복 하이엔드 정말 오뚜꾸띠로에 나왔던 실루엣을 사실 이게 팔릴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네. 우선 장현수는 살 것 같습니다. 웃기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옛날에 저기 그 이렇게 무릎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셔츠 넣고 앉아서 남자별 사람들 그런 거 있었어요. 큰 집 사람들, 큰 집 사람들. 그 홍기훈 나오는 거고. 네. 홍기훈 클래식이네. 아무튼 뭐 자,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준지 이번 컬렉션 진짜 좋습니다. 론코스톤 느낌이 좀 느껴져서 저는 반갑습니다. 근데 그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커스텀이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볼 거 많으니까 하나에서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걸면 안 맞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기 우영미. 우영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영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리뷰가 또 보글 언어에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만 보려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국에는 원 사이즈 톤온톤 뉴트럴 워드로브다. 그러니까 원 사이즈에다 톤온톤이면 얼마나 만들기 편하나. 원 사이즈라고요? 원 사이즈는 그 번역의 잘못인 것 같은데 원 사이즈일 리는 없죠 사실. 근데 그 톤온톤으로 약간 그 무채색 계열들을 사용한
아주 아름다운 컬렉션이 또 완성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 사이즈일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옆에 그라운드 웨이브 거기서 옆에. 근데 아마 아닐 원 거예요. 사이즈를 추구했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우영미가 원 사이즈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도 다르고. 알겠습니다. 거절.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규모가 또가 아닐 봐봐, 원 사이즈에다가 톤온톤이면은 재고 관리가 엄청 쉬워요. 맞아요. 원단 한 가지에 한 치수. 안 팔릴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난 그건 모르겠고 관리 측면은 그렇다. 네. 아무튼 그 컬렉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영미의 옷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약간 남성복이 좀 서정적인 느낌이 있다. 네, 물론 최근 남성복들은 좀 강렬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좀 언급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그 원래 KT 정 그 우영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빠졌죠. 네네. 지금 브랜드를 나온 상태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위치를 우영미 디자이너가 좀 다시 복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 최근 어떤 브랜드가 가졌던 좀 강렬한 이미지들이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있죠, 저는 있죠. 그래서 그 일종의 회귀하면서 진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컬렉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룩들 뭐 좀 이 오버사이즈 핏에 어떤 좀 리넨이 섞인 듯한 이 셔츠? 네, 셔츠에 그래픽이 들어간 뭐 이 티셔츠 그리고 아주 또 루즈한 핏에 좀 90년대가 생각나는 이런 청바지 같은 룩들은 그냥 말하자면 요즘 젊은이들이 또 딱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컬렉션의 핏이잖아요. 디테일이 남달라서 그러지 그냥 룩만 보면 그 그냥 평범 찐따 룩이에요. 근데 또 요런 8번 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셔츠 또 밀리터리를 좀 차용한 이 재킷 셔츠인데 또 셔츠의 소매 부분은 이게 아주 이 곡선을 디테일이 재밌게 또 활용을 하고 또 남자인데 한복의 곡선 같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치마 같은 것들을 좀 입히기도 하고 스타일링 차원에서 옷들을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해진다. 아니, 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데 또 디테일들은 거지라서.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또 주머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넣을 수 있어가지고 주머니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또 우영미도 얼마 전부터 여성복을 우영미 레이블로 선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복 컬렉션들이 중간중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성복 우영미라는 레이블을 만드는 남성복이 그 기조를 가지고 여성복을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여성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게 여성복 처음 공개한 아니 저번 시즌이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실루엣은 여성에 맞춰졌지만 여성복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히 달라진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실은 이 둘이 원래 뭐 우영이죠. 커플 같은 느낌. 맞아요. 잘 이 어울리죠. 둘이 옷을 바꿔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커플이래요. 알고. 갑자기? 사기인데. 근데 아까 보니까 준지하고 우영미하고 지금 보면 약간 유니폼 같은 밀리터리 베이스에 그리고 톤온톤 뭐 이게 같이 맞잡고 가는 그런 테마들이 있는데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몇 번이야? 23번 룩. 요게 마음에 드네요. 아 진짜 네가 입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 딱 한국 패션의 큰형 큰 누나잖아요. 큰형 큰 누나. 큰형 큰 네. 누나들이 역시 또 욱준형이 큰 형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그분들이 다 큰 분들이 됐죠. 또 회사에서 고위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맞죠. 뭐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좀 세일즈의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좀 정말 패션 인볼브한 정말 고관여층들, 정말 패션을 그러한 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텐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영미의 컬렉션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내 취향이 다 다르지만 입고 다니는 사이즈, 실루엣 다 다르잖아요. 컬러. 근데 윤수 씨도 괜찮다고 했고 또 우리도 좋다고 했고 형도 좋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컬렉션은 좀 흥할 수 있겠다. 아니 원래 우영미랑 준지 올라오면 디젤 매니아에서 막 품평 오지게 막 댓글로 막 며칠씩 달리잖아요. 아직도 디메를 사람들이 보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컨템포러리를 사는 층이 맞아. 거기는 확실히 보고 있어서 스트릿은 또
그러니까 더 어린 친구들은 사실 컨템포러를 잘 안 넘어오긴 해가지고 근데 그 데님 바지 같은 거는 진짜 엄청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KT정 때는 스트릿 무드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스트릿 무드는 사실은 거의 빠지고 뭐 트렌드에서 슈즈 같은 건 약간 트렌드를 좀 따라갔고 뭐 이런 프린팅 티셔츠 몇 개 있고 한 건데 계속 새로운 그 흐름이니까 지금 그렇죠. 트렌드 자체도.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어떻게 넣어주실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워낙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다 뭐랄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영미도 훨씬 저는 더 리파인해진 것 같고 네. 그런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완성도가 있다. 그런 느낌들이 오랜만에 두 브랜드 다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거 넘어갈까요? 가시죠. 네, 좀 좀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 나왔죠. 잠깐 매니악한 거를 하기 전에 유명한 그쵸. 걸 한번 가야죠. 빗동? 버지라블로의 블루요. 네, 버지라블로는 이거 상하이에서 했어요. 상하이에서 했더라고. 이 시국에 상하이의 목숨 부두에서 걸었네. 컨테이너들을 둘러싸고 그냥 컬렉션을 열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현지 손님들 앞에서 실제 열린 척하는 체험을 컬렉션을 구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구경만 안 하고 1000명 올 실제로 한 텐데. 거구나. 네. 근데 그래서 말하자면 세트를 다 만들어 놓고 런웨이는 실제로 했는데 이제 인비테이션이 있어서 실제 셀럽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 물론 소수로 뭐 와가지고 보긴 했겠죠. 근데 일반적인 런웨이를 하진 않았다. 네. 근데 형태는 런웨이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했고 중계했어요. 무관중 경기 같은 느낌이군요. 뭐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그 룩들을 그냥 하나씩 그냥 한번 루이비통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지라블 루이비통 특징이 그 항상 흰색으로. 시작하는 그 룩들 좀 화이트 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흑인 모델들이 항상 그 피날레와 시작 모델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엔 역시 상하이다 보니까 중국 모델. 네, 중국 모델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입국을 못 해가지고 버지라블로도 안 갔을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옷들을 보면은 과거 몇 번 루이비통이 선보였던 옷들을 보면 버지라블로도 결국에는 그 시대적인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시대를 핀셋처럼 골라서 뭐 마이클 잭슨의 시대가 있었고 등등. 근데 이번에도 약간 시대가 보여요 옷들에서. 지금 저는 이 컬렉션을 보면서 사실 그 에디가 만든 셀린이나 생로랑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루이비통이 지금 이런 붓컷에 체크 패턴의 어깨도 각진 누가 봐도 뭔가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이 떠오르는 종류의 룩들을 선보이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쵸. 하여튼 완전 바뀌었네요, 진짜. 일종의 말하자면 좀 힙합에 관련된 문화 같은 것들, 스트릿웨어의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루이비통은 말하자면 좀 시대적으로 이런 체커 무늬로 다미의 체크를 좀 더 흑백으로 해가지고 좀 복고적으로 만들었죠 말하자면은 이런 컬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트는구나 방향을 그러니까 이런 실루엣 좀 슬림한 실루엣에 진짜 에디 그건데? 그쵸. 에디의 그 생로랑인데.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각진 어떤 느낌들은 뭐 루이비통이 그걸 따라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는데 그냥 뭐 그거야. 뭐 발렌시아 같은 브랜드들이 하는 플레이도 좀 보이고 근데 완전히 달라졌네 진짜. 그쵸. 그 패턴 자체는. 보여줄게 단전. 그래서 이 인형을 다 달고 있다는 것도 또 특징적인. 저것도 부분이고요. 캐릭터로 만들어서 먼저 공개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것도 있고,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옷들에 막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루이비통 하면은 그 기성복도 기성복이지만 사실은 그 가방들이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루이비통 가방들을 좋아하는데 가방들이 과거의 컬렉션들보다 뭔가 크기나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시즌 컨셉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방도 되게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예, 보면은 이게 그 루이비통의 전형적인 다미의 패턴인데 아예 새로 패턴을 만들었죠. 네. 시즌 컨셉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네, 하네요. 블랙 앤 화이트에 체크 무늬가 다미의 안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좀 기악 무늬들이 들어간. 그리고 네온 컬러를 많이 활용했네요.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그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시즌,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룩들을 반영해서 만든 컬렉션들이 멋지긴 한데 사실 이것들이 결국 디자이너가 어떤 고른 시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성복 매장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야 이것도 세일즈가 그렇게 좀 쉽진 않겠다. 어. 연예인들이나 뭐 래퍼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사실 루이비통 매장 가면 그렇게 부잣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싹 이렇게 고르면서 마치 H&M 사듯이 이것도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 사고 하나 더 고르고 하나 더 고르고 하나 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중국인들은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근데 화려하고 굉장히 중국 감성인데요, 옷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컬러풀한 옷들이고 사실 스니커도 그 취향을 좀 따라가가지고 맞아요. 잘 팔릴 것 같긴 해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원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이런 아이템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빈티지 샵에서 샘플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만든 것 같은 이 80년대 그 티네이지들이 많이 입었던 또 그런 잠바 떼기 같은 건데 이게? 근데 이스 입을 것 같아. 이 실루엣 아무리 리트로가 얼마나 같다고 잘 해도 만들었겠어. 이 실루엣은 지금 통용되는 실루엣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갔더니 이런 실루엣을 입더라고. 아저씨들이 어깨 입죠. 이만하게 커가지고 젊은 애들도. 존나 띠껍다. 선글라스 띠꺼운 거 보셨어요? 눈이 짝짝이야. 야, 마 어디 눈을 그렇게 들어?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버즈라블로 컬렉션도 뭐 아주 그냥 재미있다. 뭐 중국에서 잘 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유럽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명품들이? 그렇겠죠. 잘났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바짝 또 겨냥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유럽은 이제 지금 소비 시장이 진짜 안 좋아요. 너무 산업이 많이 망해가지고 유럽 매출은 좀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화려하고 좀 과거로 정말 회귀한 듯한 루이비통 컬렉션이 있었다면 또 반대로 눈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정원하니 와. 야,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럴 수 있죠. 질샌더의 컬렉션을 한번 좀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루시와 루크마이어 부부죠. 네.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고 사실 큰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브랜드가 유지하는 이 클린한 느낌들 정말 정갈하고 깨끗한 어떤 남성복의 정수들 여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샌더는 질샌더랑만 어울린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옷들은 하나를 사고 다른 것들은 보통 믹스앤매치해서 입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질샌더 옷은 유니클로하고 잘 어울리지. 그럴 수 있어 진짜. 근데 조금 저는 있잖아요. 질샌더의 옷에 그 메이킹이나 이런 원단의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진짜로 오감으로 다 같이 합치면 정말로 훌륭한데 그냥 전 이미지로 봤을 땐 좀 보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듭니다. 그래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고 심심한 옷처럼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이 컬렉션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옷이 아니라 좀 이미지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룩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를 들어 이런 웨이스트백을 또 아주 뭔가 이 가리개처럼 써요. 예, 가리개처럼 뭔가 뭘 가리는 거죠? 거기 가려야지. 뭐랄까 이거 양가죽 같은데 아마 예. 이거 여름 멋쟁이 더워 죽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양고기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의 룩들을 만드는데 근데 배고프네. 좀 뭐랄까 그냥 진짜 질샌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룩으로 입었을 때 이 느낌들이 이 정서들이 살아나는데 이 옷들을 하나씩 따로 떼서 다른 것들과 걸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샌더 옷 사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저도 있어요. 저는 플러스 2밖에. 질샌더 저 수트가 또 남자들이 그 좀 한 시절에 꼭 유행했죠. 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옷이 구조적으로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원단도 너무 좋고.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또 바지 수트인데 바지를 이거 이제 너무 다 멋있다. 버튼 다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옷이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냥 멀쩡해요. 그런데 막 우와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와는 안 나오지. 근데 그쵸. 근데 이걸 그러니까 질샌더 많이 입고 다니면 쟤 진짜 옷 진짜 잘 입는다 하는 느낌이 계속 주긴 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질샌더인지를 못 알아봐요. 일단 겉으로만. 돈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맨날 입고 다니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른 비싸요. 명품 브랜드보다 의류가 좀 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까라의 브랜드 몇 개 있잖아요. 에르메스 우르도 그렇고, 에르메스 특히 남성복 그렇고, 질샌더 보테가 그렇고,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그렇고, 입는데 티는 안 나는데 뭔가 좀 간지는 좋아 보이는. 근데 미니멀한데 비싸 보이려면 원단이 오지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좀 더 괜찮다. 비싸지. 맞아요. 아무튼 질샌더의 옷들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오히려 기본적인 일반 남성복에서 들어가는 것들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한 컬렉션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질샌더의 어떤 대표적인 뭐 캐릭터죠. 네, 방식이고 어. 그리고 루크와 루시가 만드는 질샌더는 거기에서 항상 뭔가 그 자연적인 느낌들을 더하는 감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컨텐츠에서 아니요 옷에서요. 색과 결. 여기에서.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 이런 묶음옷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살짝 주술적인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매듭을 칭칭 감아가지고 짓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인 느낌들 같은 것도 좀 나고, 그냥 패셔너블한 느낌들이라기보다는 예전 질샌더보다 성황당 나무에다가 이제 소금했거나 그거 생각했군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최근 질샌더는 예전 질샌더보다 뭔가 좀 어태치를 약간 더 넣기는 해요. 그치. 요 룩이 진짜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요룩 중에서 제일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은 그 라프 시몬스 같은 캐릭터를 지향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니멀하지만은 않은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라프 시몬스 같아지는 거에 또 일환으로 자켓이나 이런 게 또 되게 플랫해졌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맞아요. 평면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이 그 보글어네이닷컴에 올라온 디자이너 인터뷰를 보니까 특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디자인에 더 친근하고 더 촉각적인 느낌을 도입해서 좀 더 부드러운 옷을 만들고 싶었다.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미지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 컬렉션이었다.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사서 사진을 보고 와 사입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옷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이 캔디 같은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눈길을 끄는 뭔가가 있는 옷들인데 네. 질샌더는 내 눈에 룩으로 칸디. 봤을 때 어떤 이런 점들이 좀 그냥 끌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끌리는 맛이. 저게 끌리려면 돈이 진짜 많아야 됩니다. 그쵸. 우영미와 질샌더 사이에 루이비통이 껴있으니까 루이비통이 훨씬 더 천박해 보이네요. 너 지금 비하한 거 아니죠, 흑인? 흑인 비하예요. 뭐 어쩌라고. 농담입니다. 자, 그렇게라도 유명해지면 좋지. 질샌더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몇 개 정도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하나 정도? 네. 주냐? 하고 끝낼까요? 아, 아쉽네. 네, 주냐랑 네. 그 써네이 써네이까지 이렇게 해야죠. 두 가지를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준하 형은 꾸준해요. 꾸준히. 이 형은 되는 형이야. 되는 형이야. 그 일단 주냐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을 또 원래 파리에서 남성복 컬렉션을 진행을 하지만은 이번 컬렉션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일반 모델들을 써가지고 그들이 그냥 도쿄를 일반인들. 그쵸 일반인들 도쿄를 그냥 걸어다니고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로 사진들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보면은 이제 2021년 봄 남성 컬렉션을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주니아가 접근한 일본 전역의 저명한 남자들의 명단 전문가들, 뭐 스시 요리사도 있고 사무라이 검술사, 전문 낚시꾼, 자동차 기계공. 아니 지금도 사무라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현역 사무라이가. 검술사는 있겠죠. 검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검도하는 거죠. 사람이지 않을까요? 검도 사범 관장 같은 거겠죠. 사무라이는 사실은 그 어떤 그 공직의 계급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라이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아마 외국인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술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검술사는 검도 과장. 사무라이는 그러니까 칼을 쓰는 군인이 아니라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그 일종의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무원 아니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칼을 차고 다니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일제 시대도 아니고. 저걸 보고 같은데. 그런데 이 준야 와타나베 콜렉션은 메이킹이 일본인가요? 팔인가요? 일본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 네, 그 일본이고요. 그 꼼데가르송 온문 플러스 꼼데가르송 메인 라벨 다 일본이고요. 그 꼼데가르송에서 메이드 인 프랑스 생산하는 브랜드는 꼼데가르송 셔츠라는 남성복 라인만 메이드 인 프랑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준야 타나베 옷 중에서 가끔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협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다 일본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직업군의 사람들이 그냥 누가 봐도 준야인 것 같은 그런 옷들을 진짜.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진들은 순사 역할하면 진짜 무조건 다 되는 얼굴이다. 존나 순사 얼굴. 야 순사야. 아니 다른 사람 일반인 다양한 일반인이 나오는데 다 같은 직업에 어울리는 뭐야? 다들 순사 맛이에요. 순사 맞지. 근데 이게 이제 사진들 저희 이제 앞에 방송에 나오겠지만 그 정말 일본 전역 공항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역시 와 있네. 와 높은 수자. 경감. 있네. 조선 총독부야 보니까. 시험도 기르고. 다양한 일본의 어떤 공간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저는 룩들보다 이 공간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계속 패션 같은 사람 모델들을 아닌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옷은 그 주냐 와타나베 평소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주냐 와타나베라면 당연히 할 것 같은 그런 옷들이에요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이 뒤에 있는 이 집기들을 보면 이분이 낚시꾼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낚시꾼이네. 왜냐면 여기 살짝 확대해 보면 여기 보이시죠? 어류. 나 이거 빠따 때리다가 부러진 낚싯대들인 줄 알았다. 나는 방구다이. 당구다인 줄 알았는데. 천박. 근데 당구 무시하나요? 조금 약간 변칙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나요? 옷들이? 네. 그런 디테일들이. 네. 하긴 주냐 와타나베라면은 뭐 아플리케 같은 것들을 되게 좀 많이 썼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보면. 근데 아무튼 뭐랄까 저는 사실 옷들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말할 감상이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준야라서. 왜냐면 거의 한 20년째 똑같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꼼데가르송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이런 것만 만드는데 이것만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형이 음지의 애디예요 보면. 음지. 야, 여기도 양지야, 충분히. 양지 중에 양지야. 완전. 젊은 애 양지. 장조림이야. 꾸준히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이 형도.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야? 씨. 귀화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이 사람은 일본, 이름도 풀네임 일본일 수도 있어, 이 사람도. 아무튼 여러 가지 룩들이 있는데 에디 났다. 기본적으로 그 다만 이제 하나로 총합을 해보자면 이번 컬렉션의 그 큰 주제는 진짜 워크웨어입니다. 왜냐면 DJ, 사무라이, 일할 때는 진짜 낚시꾼, 말 그대로 일할 때 입는 거. 자동차 정비공 등이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들이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런 컨셉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일본에 어중간하게 나가는 잡지 에디토리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맞아요. 주냐 와타나베 빼면은 룩들은 정말 일본의 수많은 그냥 브랜드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잡지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준야가 가지고 있는 뭐 기획기사. 어마어마한 그런 전문직 남성의 패션 스타일. 뭐랄까 위트 같은 것들은 많이 줄이고 이렇게 좀 워크웨어적으로 그냥 푸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뭐 옷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지만 뭐 좋습니다. 뭐 이 역시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오 이거 이쁘다. 그리고 저는 그 룩들보다 이 사진의 톤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사진이 말하자면은 그냥 아주 선명하게 조리가 꽉 조여가지고 그 스트로보 사용해서 그냥 모든 디테일이 다 적나라하게 보이도록 찍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의 패션 사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변칙이나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모드에 더 집중하죠. 분위기를 조금 더 뭔가
흐릿하게 만드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호한 느낌들이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감성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주냐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천연색 그냥 모든데 다 초점이 잡혀 있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드러내는 것도 간접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직접이야. 그치. 카메라 들고 있고 낚싯대 있고 윤수 사진 같아요. 네, 타이어 있고. 네, 근데 저는 장현수 실장님 사진 같네. 그러네. 아주 그냥 직업 건축가? 탐방이야. 야, 건축가는 그냥 정직하게. 목업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진은 저- 감성이 아니라 정보다. 네. 피처 기사대에 나오는 사진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뭐 경직된 포즈나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멋지게 찍을 수 있겠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주니아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냥 이런 그냥 일종의 말하자면은 스트레이트하게 다가가는 느낌들이. 윤수 일 좀 할 수 있겠다, 야.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그쵸. 아니 저는 이게 이런 애티튜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서구 형 말대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번에 우린 이거야. 이 이거야? 태도, 이 태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태도가 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일본 부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부심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긴 굉장히 합니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트렌디하지 않다. 트렌디하지 않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일본 자체가 이미 멋있었기 때문에 패션에서 저렇게 해도 멋있었는데 일본이 점점 안 멋있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준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주냐 앞에서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몰지각하다. 감히 위대한 대국 좋다. 몰아간다. 일본인한테 감히 우리 같은 조센징 따위가 감히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는 이승준이 약간 변절했어. 우리는 놀리고 그래야지. 감히 대일본인한테 변절자.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냐가 만드는 룩들은 제가 아까 20년째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맞아요. 주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격대는 물론 엄청 비싸지만 거의 뭐 브룩스 브라더스 급이에요. 맞아요. 망한다고요? 하이엔드 계속 공격한다. 알았어요? 곧 망한다는 그러니까 하이엔드의 의견입니다. 하이엔드의 클래식이 됐다. 그쵸.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도 주냐 옷을 입진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뚝심이 계속 맨날 똑같아.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한 브랜드가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저런 것죠. 굉장히 비싸고 보면은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는 거하고 거의 큰 차이 없는 룩을 결국은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아야 좋아할 겁니다. 이거 엄청 비싸요. 바지 하나 100만 원씩이에요. 맞아요. 연바지 그러니까. 100만 원씩이에요. 그치 진짜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뒤떨어질 수도 있다. 계속 뭔가 조금씩 갱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만 보고 뭘 판단할 수는 없죠. 이번 시즌에 판단해야죠, 그래도. 이건 냉정하게. 20년 전 시즌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사진까지 다 해서. 아니 근데 진짜로 20년 전에도 이런 거 만들어서 100% 했을 거야. 100% 했고 근데 아무튼 그냥 좋았어요. 저는 주냐는 항상 꾸준함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네, 그런 멋있습니다. 게 뭐 좋다고 봅니다. 자, 인정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대단원 써네이가 장식. 써네이 가시죠. 써네이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코로나 19 시대에 아주 바짝 트렌드를 쫓아갔어요. 아주 그냥 온택트다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온택트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시모네 리쪼와 로리스 메시나라는 이 두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네. 작가와의 협업이 아니지 써네이의 두 디자이너들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디지털 에이전시랑 협업을 해가지고 모델들의 디지털 3D 체형들을 다 만들고 그 위에 옷들을 3D로 만들어가지고 입혔어요. 맞아요. 네, 한마디로 이게 사진이 아닙니다. 네, 3D입니다. 근데 되게 룩을 정확하게 표현한 3D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먼저 시도한 브랜드 있어요. 루트 파인더라고. 뭔지 알죠?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 저렇게 안 뭉개놨으면 진짜 3D 아닌 줄 알았을 것 같아서 일부러 뭉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 컬렉션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그 옷들이 다 이 써네이의 룩들을 3D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보이게 표현을 했다. 네. 가령 빛, 광원에 따른 질감 같은 것들이나 색상의 정확도나 혹은 디테일에 보여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꽤 잘 표현해,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 베이스가 된 인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얼굴들을 조금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캐릭터처럼.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그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올라온 걸 보고 사진인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눈도 깜빡거려. 이건 정말 사람이네.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파인더 파이팅입니다. 이 뭐 써네이의 룩들은 사실 뭐 말할 필요 없죠. 이쁘죠. 이 스트라이프와 또 어떤 경쾌한 색상의 조합들 그리고 오버사이즈 핏과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탈리아 하면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에 굉장히 천착하는 브랜드가 써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브랜드의 사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옷만큼 액세서리들이 신규 브랜드 치고 진짜 잘 팔리는 브랜드예요. 맞아요. 신발이나 가방이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브랜드 치고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 치고 가방들에 굉장히 집중하는 또 브랜드지 않습니까, 써네이가? 맞습니다. 네, 그 근이형 가방 못 산 게 아직도 생각이 좀 나네요. 저 가방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저 패턴은 자체가 이런 거 보면은 보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도 여기 보면 막 이런 가죽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맞아요.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금속 장식 버클들, 얇은 끈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3D 할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옷들은 사실 뭐 젊은 신생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써네이의 어떤 뭐 일종의 플레이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초기의 써네이 컬렉션들은 그래도 진짜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한 옷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써네이도 컬렉션으로 보여주는 옷들은 사실 조금 더 과감하게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피케를 이렇게 롱드레스처럼 만든 남성복이라든지 뭐 등등. 이성준 스타일이네. 아주 힙합이네. 네, 정말 사실은 굉장히 힙한 브랜드가 됐죠 이제. 네. 네, 그런데 이런 방식적인 것들도 아무튼 새롭게 협업을 해서 모델이 없지만 그럼 실제로 옷은 없을까요? 샘플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고 100% 이걸 만들었겠죠. 했겠죠. 네, 100% 만들었겠죠. 못 믿겠는데. 왜냐면 이게 아마 그냥 처음부터 안 하고 그거 그 3D 카메라 한번 돌렸을 거예요. 한번 돌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컬렉션 뭐 나쁘지 않았고. 아니 진짜 써니 희한한 게 이탈리아에서 뭐 이런 놈들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유머 따위 없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 유머 얼마나 좋아해. 이탈리아 딱딱한 데 아닙니까? 야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였잖아. 그보다 이제 유머를 좋아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 그게 뭐지? 그 누구예요? 개그맨이에요?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게 그냥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 가령 뭐 루이비통 이번에 상하이에서 컬렉션한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말하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컬렉션을 선보이게 노력을 했다면 써네이를 마지막에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한창 see now buy now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컬렉션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약간 이커머스 시대의 어떤 대표하는 하이엔드 패션의 어떤 워딩이기도 했는데 써네이가 이번에 3D 렌더링으로 컬렉션을 선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조금 진전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매장 가서 사?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최종 착용자가 구매할 때 이 의상에 들어가는 컬러나 어떤 디테일들의 변경 같은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반스 신발 커스텀 하듯이. 저거는 그냥 아예 그냥 B2B 안 하고 B2C만 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보면은 유통 안 끼겠다. 모임이 있다. 근데 그게 B2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B2B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션을 하는 이유는 바이어들이 구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어들이 지금 여기 3D 렌더링 좀 전에 다시 보면 패턴 같은 거 고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올 화이트 룩이 첫 번째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아 컬러. 그레이와 핑크로 같은 디자인의 컬러를 체인지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에서 다른 업체들이 있는 이제 아마 뭐 그들이 쓸 수 있는 원단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걸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샘플 안 만들었네. 그래픽만 있고 이제부터 골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아니면 흰색만 만들었거나. 그 방식이 꽤 재밌다. 괜찮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김장훈 씨 아닙니까? 김장훈 같은데요? 김장훈이에요. 누가 김장훈 씨. 어우 얼굴도 얼굴. 습tutun. 근데 룩이 김장훈 씨 룩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인스파이어드 오페라인데? 바이 약간 한국의 또 영향력이 역시 인플루언서. 역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레아. 노래를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유 오늘 또 길게 했다. 또 서구 형의 패션 탐방 참 재밌게 서구 형의 잘 패션 들었습니다. 탐방이었나요? 각 어떤 바이어들이 이제 관심을 표명하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써네이와 그 샵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서 오 관심 라벨이 난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 디자인을 참여한 거잖아요. 그 바이어와 매장들이. 그래서 꽤 재밌는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면 그래서 3D 렌더링을 한 거예요. 얘네. 나도 할래. 그러면 리테일러마다 다 다르겠네. 또 할 수 있다는 그치,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재밌네, 그러면. 저는 그것들이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재고를 또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들이 고르고 그들이 사는 거니까 뭐 그것 나름대로 귀찮긴 하지만 재밌는 방법이니까. 그쵸. 예. 뭐 써네이 아무튼 여기까지. 카시나 한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거 우리 할 얘기 더 많은데 이것만 해도 이만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끊을게요. 네,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린 거저 먹은 기분이에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서상영 디자이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성우형 원맨쇼 아니지 그래도 성우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회 또 생생한 얘기. 고등학교요 중학교요? 초중고입니다. 아우 쉣. 소학교 아니에요? 소학교. 순서 아니었어요? 국중고. 중중고.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